절대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산술평균 대수적인 평균이다 해서 arithmetic mean이라는 영문으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자, 산술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2로 나누는 대수적 평균, 기하평균. 얘는 이제 geometric mean 해서 비율적인 평균이다. 그래서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 조합평균. 얘는 harmonic mean 해가지고 역수의 산술평균에 다시 역수를 구하는 과정이었어.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는 관계. 자, 대수적으로든 기하적으로든 이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대수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고요,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부등호가 성립할 때와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부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양수 A, B가 다를 때 부등호 관계고요, 등호 관계가 성립할 때의 두 양수 관계는 같은 수일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같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서에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분의 2AB. 여기는 교과서에 안 써있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만 교과과정이야. 조합평균은 교과과정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있고, 단 등호는 A 이퀄 B일 때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이 써있거든. 이게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말인데 학생들은 이게 여기 담겨있는 명확한 의미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 활자로만 인식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다른 양수냐 같은 양수냐에 따라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관계가 달라지고, 다른 양수일 때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고 교과 외지만 조합평균보다도 크다.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같은 양수일 때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이 어떻다? 같은 관계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야지 너네가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 근데 이걸 압축시키면 이건데, 수학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게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구나, 따로따로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 학생들은 아직은 수학에 대해서 완성도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 관계까지, 이 관계가 얘랑 같다, 얘랑 얘가 강한 논리 관계다 라는 걸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예 구분해서 가는 게 실수를 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좋아. 자, 이거는 두 양수에 대해서지만 이게 산술기하 조합평균이 고1 때까지는 요 관계고 고2, 고3 가도 요 관계로 끝나. 그 이상으로 확장을 잘 안 해. 이해되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럼 산술기하 조합평균, 특히 산술기하 평균을 어느 때 사용하느냐?
실전에서 어느 때 쓰느냐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로는 산술기하 조합 평균을 써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얘를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시오 또는 범위 구하시오. 범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랑 같은 개념이야. 최대 최소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고요. 최대 최소 문제인데 양수 조건이 보이고, 대칭식 관계가고요. 대칭식 관계는 뭐였어? A, B에 대해서 합곡 관계. 맞아 안 맞아? 합곡 관계. 대칭식 관계라는 것은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칭식 관계라고 그랬지. 대칭식 관계에서 한 값이 상수인 경우에 우리가 산술기하 조합 평균을 써가지고 다른 대칭식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대칭식 중에 한 값이 상수일 때 다른 값의 범위 구하면, 아 이건 그냥 교과 과정에서 100% 산술기하야. 졸업할 때까지.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다. 범위를 묻는 문제다. 아 양수 조건이 보인다. 거기다가 대칭식 관계에서 한 값이 상수고 다른 값에 대한 범위를 묻는 문제면, 아 이건 그냥 무조건 100% 산술기하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똑같이 양수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양수 조건으로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 역수 형태 관계가 보일 때도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A 더하기 2B가 4예요. A 곱하기 B가 누구냐? A 곱하기 B의 최대 또는 최소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무슨 조건이야? 양수 조건이지? 범위 묻는 문제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수도 있는 거지? 합의 관계가 주어졌지? 선생님 이건 대칭식 아니잖아요. 2B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 대칭식 관계로 볼 수가 있지. 이해됐어? 그럼 A와 B에 대해서 합곡 관계, 대칭식 관계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냥 산술기야. 됐어? 자 적용해보자. 산술기하 평균은 두 양수에 대해서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 두 수가 어떨 때 다르면 부등호, 두 수가 같으면 등호. 됐니? 루트 두 양수의 곱보다. 됐어 안 됐어? 이거 얼마인데? 2. 자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4는 크던가 같던가. 어떨 때 큰 거야? 얘네들이 다를 때. 어떨 때 같은 거야? 얘네들이 같을 때. 맞아? 뭐가 돼? 2AB 됐냐? 따라서 A 곱하기 B는 작거나 같아. 뭐보다? 2보다. 2보다 작을 때는 얘네들이 어떨 때? 다를 때. 2와 같을 때는 얘네들이 어떨 때? 같을 때. 자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같을 때는 둘 다 얼마일 때요? 2. 둘 다 2일 때지. 얘네들이 같을 때는 더해서 사니까 둘 다 2일 때잖아. 얘도 2고 얘도 2일 때야. 그때가 어느 조건이라고? 등호 조건이라고. 그럼 A가 얼마일 때? 2일 때고 B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A가 2고 B가 1일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그럼 A가 2가 아니거나 B가 1이 아닐 때는 부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이해됐어? 이럴 때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확장을 한다고. 괜찮니? 자
A가 양수입니다. A 더하기 A분의 4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그럼 무슨 형태가 보여? 얘랑 얘는 무슨 형태야? 역수 형태지. 역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역수 형태라고 불러? 곱해서 뭐가 되는 관계야? 상수가 되는 관계. 그럴 때 역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수에서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 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은 양수 조건이고 역수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적용하는구나. 두 양수 A와 A분의 4 두 양수의 합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산술평균. 두 양수의 곱에다가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기하평균. 두 양수가 다르면 부등호. 두 양수가 같으면 등호. 됐니? 이거 얼마야? 루트 4냐? 그럼 2냐? 됐어?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4는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4보다. 두 양수가 다르면 부등호. 두 양수가 같으면 등호. 됐어? 더해서 같은 양수인데 4가 나왔어. 둘 다 얼마일 때? 2. 둘 다 2일 때지. 그래서 A가 2일 때 등호 조건. 이해되는데? 최소값 구한 것이 말 그대로. 얘 범위는 최소 얼마다? 4다. 이해되니?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해. 그냥 그 상태까지 최대 최소 문제인데 양수 조건에서 합곡관계거나 양수 조건에서 역수 형태가 보이면 그냥 100% 산술기하 적용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을 요 문제를 다른 식으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른 식으로도 해석은 가능한데 일단 산술기하 평균을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다른 방법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담겨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들도 있어. 정신을 차리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A 더하기 2B가 4야. A, B의 값의 범위를 알아보래. 자, A, B에 대한 1차 관계식이 하나가 보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이니?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미지수를 통일시킬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얘하고 얘 관계를 이용해서 A는 4 빼기 2B 맞아? 대입해보면 뭐로 바뀌어? 4 빼기 2B 곱하기 B가 돼서 2차 함수로 바뀌는 거지. B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라고. 자,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4B야. 내가 절대부등식에서 실수 조건의 절대부등식 첫 번째로 실수 조건의 절대부등식은 실수의 성질이 이용이 된다. 실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성질은 뭐다? 제곱의 성질이다. 그래서 실수 조건에서 2차식이 보이면 완전제곱으로 변형하게 돼 있다. 맞아 안 맞아? 자, 완전제곱으로 변형합니다. 마이너스 2 묶어서 B제곱 빼기 2B가 될 거야. 맞아? 완전제곱으로 변형하려면 1 더하고 1 빼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까지가 뭐로 바뀌어? B 빼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자, B 범위는 뭐였어? 0보다 크지? B 빼기 1은? 아니지. B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제곱하면 0 이상이죠. 마이너스 2 곱하면 0 이하지. 2 더하면 2 이하지. 맞아 안 맞아? 결국은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2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B가 얼마일 때? 1일 때. B가 1이니까 B가 1이면 A 얼마야? 2. 같은 상황이라고. 산술기하를 쓰는 상황과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야. 단지 뭐야? 이거는 변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변형된 것 같지만 얘는 다이렉트로 보이는 거고 쟤는 변형해서 하는 거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 방법 말고 더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수학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산술기하에 대한 교과서에서 산술기하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만 한 10가지가 넘어. 근데 이제 고대로부터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도형적으로도 하고 대수적으로도 하고. 그 방식은 수천 가지가 넘겠지. 근데 그 중에 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가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야 돼. 그럼 고등학교에서 왜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왜 산술기하를 쓰면 더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단계라고.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다? 실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문제가 보일 때 조건식이 보이면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라 라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그 이후에 미지수를 안 줄여도 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라. 알겠니? 자, 그럼 산술기하 조합 평균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얘네들이 성립하게 되는 증명 과정을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확인해 볼 거야.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 한번 해볼 겁니다. 증명합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대소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대소 비교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차이 비교야. 한쪽에서 한쪽을 뭐 해보자? 빼보자. 자, 그럼 뭐 해봐야 돼? 통분해야지. 2분의 A 빼기 2루트 AB 더하기 B 됐냐? 됐냐? 2분의 A 빼기 2루트 A 루트 B 더하기 B 라고 써도 문제없지. 은서야 정신 차려라. 문제없지. 얘하고 같은 거 맞지? 어느 상황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를 분리시켜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봤더니 2분의 A는 루트 A 전체 제곱 맞냐? 가운데 2루트 A 루트 B가 있고 B는 루트 B의 전체 제곱 맞냐? 그럼 2분의 분자가 뭐로 바뀌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지. 됐어? 자, A, B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 A가 B보다 크면 양수고 A하고 B하고 같으면 0이고 B가 A보다 크면 음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란 얘기야? 양, 0, 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실수다. 실수에 뭐가 보이니까? 제곱이 보이니까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무슨 수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져.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증명이 1차적으로 된 거야. 그럼 조합 평균은 왜 성립하는지 보자. 루트 A, B가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분의 2A, B보다.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무슨 비교한다고? 대수. 차이 비교한다고. 루트 AB 빼기 A 더하기 B분의 2A, B가 될 거야. 통분합니다. A 더하기 B 분의 A 더하기 B의 루트 AB의 마이너스 2루 2AB인데 AB를 AB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냐? 2AB를 됐어? 자, 그럼 앞뒤 공통 보여? 루트 AB 공통 보이지? 그럼 공통이니까 묶어내도 되지? 안에 남는 거 누구야?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 자, 방금 산술기하 평균 증명할 때 보면 얘가 뭐로 바뀌었어? 완전적으로 바뀌었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분모는 A 더하기 B, 분자는 루트 A B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됐네.
자, A하고 B는 양수였어. 이거 무슨 수야? 양수. 이거 무슨 수야? 양수. 이거는 무슨 수야? 실수. 실수. 제곱이니까 무슨 수야? 0 이상. 0 이상.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가 돼? 0 이상.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더라. 됐냐?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이 성립하더라. 이해됐어? 이 조합평균을 너네가 실생활에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는 포물선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사다리꼴에서. 맞니? 사다리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게 포물선이랑 연관이 된다. 포물선은 나중에 기하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2차 함수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맞니? 거기서 나오는 도형관계가 조합평균으로 확장이 된다. 근데 고1 때는 확장을 잘 안 해. 고3 때 가서나 이제 기하를 배울 때 확장을 해. 그럼 조합평균은 실생활에서는 언제 쓰느냐? 평균 속력 구할 때 실생활 문제로 나와. 평균 속력 구할 때. A에서 정신을 차려라 얘들아. B까지 거리를 가는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갈 때 속력하고 올 때 속력이 달라. 갈 때는 늦어가지고 빨리 뛰어가고 있어. 올 때는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어. 갈 때 시간당 1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 올 때는 시간당 2km 속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 자,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냐? 구할 때가 조합평균이야. 알겠어? 평균 속력 구할 때. 그럼 평균 속력은 누굴까? 얘가 A, 얘가 B, A 더하기 B분의 BAB.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 자, 일단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다루는 평균 개념이지만 그냥 참고로 하나만 더 해. 수학에선 쓰진 이론적으로는 등장하진 않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평균 이게 어떤 건지 봐. 자, 여기 시소가 있어. 여기에 100kg A가 앉아있어. 여기에 20kg B라는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아무리 날 뛰어왔자 이쪽으로 가라앉지. 맞아? 뭐가 가운데에 기둥이 있다면 맞아 안 맞아? 이 기둥이 어디 있으면 평형을 이룰까? 왼쪽. 왼쪽으로 다가가야겠지. 그럼 어디쯤에 있으면 평형을 이룰까? 이 기둥의 위치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될까? 이게 가중평균이야. 몇 대 몇이야? 5대 1. 따라서 이게 5대 1인 지점에서 놓이면 무게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가중평균. 이해되니? 자, 가중평균을 너네가 실생활이나 수학 문제에서 어느 때 쓰면 유리하냐면 농도 구할 때. 자, A 비커에 200g 소금물 8%가 있어. B 비커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 얘들아. 300g 소금물 5%가 있어. A랑 B를 합칠 거야. 그럼 몇 그램? 500g. 500g 소금물이 탄생을 해. 그럼 여기가 농도가 몇 %니? 라고 묻는 문제. 이것도 가중평균. 어떻게 구하면 될까? 500 중에 200g은 8%. 500 중에 300g은 몇 %? 5%.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5분의 2는 8%, 5분의 3은 5%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중평균. 이게 끝이야. 이상해? 이상하냐고. 이게 너네가 수학에서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란 단원이 고등수학 상에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분점 민원이 가중평균 내용이야 실제로는. 나중에 확인해봐. 알겠니? 아 내분점이라는 게 가중평균의 다른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됐어? 이건 첨부사항이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자 그럼 산술기하 조합평균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교과 내용인데 조합평균은 그냥 수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정확한 연습을 통해서 그쪽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저 산술기하 평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을 좀 해봅시다. 자 예제 3번 108페이지입니다. A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과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구해봐라. A가 양수일 때 1번 A 더하기 A분의 4 얘의 최소값 구해보래. 자 그럼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인데 양수 조건에서 역수 형태 관계가 주어졌지. 그래서 뭘 쓰는 거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다. 두 양수의 합은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크던지 같던지. 클 때는 언제야? 두 양수가 다를 때. 같을 때는 언제야? 두 양수가 같을 때. 루트 씌워서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곱하면 얼마인데? A 곱하기 A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4는 크던지 같던지 4보다. 맞아?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맞아? 더해서 4니까 둘 다 얼마일 때야? 2일 때 최소가 된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가 2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졸리니? 응? 왜 밥 먹고 왔더니 졸음을 못 참겠어? 졸려 죽겠어? 졸려? 졸려? 아니 하원이는 지금 계속 손가락으로 딴짓하고 있는데? 일부 나가지고 뭐가 났는데? 친분이 티는? 네 친분 비슷한 게 있어서 티는 비슷한 게 있다고? 뽑아주세요. 그 안에 염증 생겨서 그런 거죠? 네. 정신을 차리고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 봐봐. 4A 더하기 A분의 1과 A 더하기 A분의 1. 뭐 여기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면은 산술기하 평균 가지고만 거의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라.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짧게 치고 가는 거니까. 자, 얘의 최소값, 그때의 A 값을 구해보래. 자, 이 조건을 보면 역수 형태 맞냐? 맞아. 이것도 보면 역수 형태 맞냐? 네. 그럼 이것 따로 산술기하, 이것 따로 산술기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맞니 안 맞니? 은서야, 은서야, 괜찮아? 어? 너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눈이 풀려버렸는데? 어떡할래?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 자, 이것 따로 산술기하 쓰면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최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것 따로 산술기하 쓰면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최소. 맞아? 4A 이퀄 A분의 1일 때 얘는 A 이퀄 A분의 1일 때. 맞아? 이거는 A 제곱이 4분의 1일 때, 이거는 A 제곱이 1일 때, 이거는 A가 양수니까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이거는 A가 양수니까 얼마일 때? 1일 때. 자, 동시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지. 무슨 말이야? 얘가 등호면 얘는 낫 등호란 얘기야. 반대로 얘가 등호면 얘는 낫 등호란 얘기야. 그럼 둘 다 동시에 등호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부등호 또는 등호고 얘도 부등호 또는 등호인데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 되는 거냐? 네. 얘랑 얘 곱하면 양수예요. 얘랑 얘 곱하면 아 크거나 같은 거니 같은 거니 큰 거니 얘기해봐.
크거나 클 때랑 같을 때랑 곱하면 클 때야 같을 때야 크거나 같을 때야. 클 때지. 부등호가 맞아. 클 때라고. 얘네 둘이 곱하면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르니까 곱하면 또 부등호지. 얘네 둘일 때 곱할 때만 뭐가 돼? 등호가 되지.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각각 산술기였으면 산술기의 값의 곱보다 어때? 큰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각각의 산술기하를 쓰면 등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부등호 조건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부등호 조건 구하는 걸까? 등호 조건까지 포함해서 구하는 걸까? 등호 조건. 등호 조건까지 포함해서 구하는 게 최대 최소 이론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내 키를 봐봐. 100cm보다 커. 당연하지. 1cm보다 커. 당연하지. 그럼 어디까지 한계를 올릴 거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말하든 참이긴 한데 참인 것의 맥시멈이 뭐냐는 걸 구하는 게 엄밀한 거잖아. 그 엄밀성을 묻고 있는 거야. 크다라고 말해도 참이긴 한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같을 수 있으면 같은 것까지 확인해라. 알겠어? 단 같은 거면 이 같다라는 이쪽이 최소값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자 봐. 4보다 크거나 같아. 4는 3보다 커. 4는 3보다 커. 4는 3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안 맞아? 4는 3보다 크던지 같던지 크거나 같더라. 무조건 4는 3보다 큰데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도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성립할 이유는 없잖아. 이걸 만족하든 이걸 만족하든 어찌됐든 이건 참의 기호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근데 4보다 크거나 같았다며.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도 된다며. 그럼 최소값이 3이냐 이거야. 아니지 않아?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최소값이 4 아니야? 근데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값이 3은 아니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쪽에다 쓰는 수는 가급적이면 어떤 수를 쓰고 싶은 거야? 등호 조건이면? 최소값을 쓰면은 엄밀하게 말한 거라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아도 참인 건 맞지만 얘가 최소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을 골라내기 위해서 각각의 산술기하를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알겠어? 왜? 아까 무슨 조건이니까? 부등호 조건이니까. 이해되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은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자 각각 보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하나의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전개식을 이용을 해보는 거야. 자 전개해보자. 얘랑 얘 곱하면 4a 제곱과 4 나오냐? 얘랑 얘 곱하면 1과 a 제곱분의 1 나오냐? 4a 제곱과 a 제곱분의 1과 5 나오냐? 자 얘는 범위니까 변수가 아니잖아. 이 앞에 있는 얘네 둘을 보면 다시 무슨 수 관계가 됐어? 양수에서 역수의 합의 형태가 된 것이. 그럼 양수에서 역수의 합은 이 단독으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 크던지 같던지. 2로 나누면 루트 곱한 것보다 맞아? 그럼 2배의 루트 곱한 것보다 맞아? 곱하면 얼만데? 4. 그럼 이 손 얼만데? 4. 그럼 얘네들이 어떨 때가 이퀄 조건이야? 같을 때. 그럼 얘하고 얘가 둘 다 얼마일 때? 2일 때. 됐냐?
그럼 4a 제곱이 2일 때 a 제곱이 뭐일 때? 2분의 1일 때 a는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일 때 5 더한 9가 최소값이다. 됐냐? 이해됐어? 자, 10분 정도 엎드려 있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엎드려서 좀 맨정신으로 좀 돌아와. 안 그러면 이거 설명했을 때 너네들이 의미가 없어져요.